6231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고요. 지금 오늘 한 5.6%나 올랐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장대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네. 오늘 뭐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사셨던 가격은 아직 96,000원이라 많이 좀 회복을 했구나. 한때 이 정도 느낌으로 좀 벌줄 수가 있겠고 네. 아직은 한 5% 손실이고 1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바로 저 한참 높은 구간에서도 사셨네요. 그러니까 예. 꼭대기에 사셨죠. 그렇습니다. 올해 7월에 엑스코프리의 매출 상승이라든지 앞으로의 좀 청사진이 좋을 것 같아서 요 상승세에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매수하신 시점이 거의 꼭지점이 되었고요. 네.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는 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이 종목이 그 한 달, 두 달 사이에 7만 원대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네. 워낙에 좀 또 손실도 크셨던 상황이에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 요즘에 힘내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 들리면서 SK바이오팜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하고 시청자님께서는 내년 중반까지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보고 계십니다. 수익 전환 가능한지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키워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어떻게 키워드 잡으셨어요? 예, SK 바이오팜 하게 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전증 치료제에 대한 성장 기대감. 네. 자, 앞으로는 미래가 느껴지고요. 김민준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는 신약의 힘 엑스코프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엑스코프리 쪽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네. 그러면 뇌전증 치료제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엑스코프리랑 예, 좀 더 자세하게 운영령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에스코프리라고 얘기도 하고 성분명으로 따지면 네. 세노바메이트라고 좀 하죠. 그렇다 예. 다르더라고요. 예. 네. 일단은 예사가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신약 자체가 진출해 있는 쪽인데 SK 라이프 사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매출액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98%가 이거 뇌전증 치료제에서만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그다음에 다군요. 거의 다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와 관련된 이제 솔리안 패널 자체가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약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3% 정도. 네. 그래서 현재 이 회사의 실적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 자체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뇌전증 치료제 부분 자체가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또 주가 자체도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미국 시장의 예사가 이제 아마 20년도에 법인을 통해 진출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본격적인 매출은 아마 작년도부터 좀 매출액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좀 하면서 보면 이제 건수를 좀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처방 건수를 좀 보게 되게 되면 처방 건수가 급증을 했더라고요.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간 17,300건 정도 좀 되는데 네. 최근에 나온 자료 9월 달 최근에 보게 되게 되면 22,900 정도 좀 되는 거니까. 2배 이상 뛰는 거 네, 같은데. 그렇죠. 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7,000건인데 지금 23,000건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한 30-40% 정도 월간 그 성장을 작년 대비해가지고 충분히 성장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사가 이제 이 외에 이제 다른 신약 개발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사 파이프라인은 있습니다. 뭐 조현병 치료제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진행형 고형암 치료제라든가 보니까 7건 정도 파이프라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다른 부분 자체는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당장 지금 이제 가시화된 것 자체는 이제 수면 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솔리안 페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판매를 좀 시작하려고 글로벌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쪽이니까 네. 이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되면 추가적으로 예상한 뇌전증 치료제 외에 매출액에 좀 기여를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당분간 이 뇌전증 치료제를 제외하고는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는 아직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자체가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증가가 좀 되면서 실적 성장은 견인을 할 것 같아요. 2029년도까지 보게 되면 뇌전증 치료제 쪽에서만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좀 달성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올해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 보면 올해는 한 3천억대 내년도는 4,900에서 5천억 정도 매출, 그다음에 2025년도는 7천억 정도 좀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문제는 이 매출 부분 자체가 중국 시장에 회사가 좀 진출해 놓고 있는 쪽인데 중국 관련된 부분 자체는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네. 중국과 관련된 부분 자체 뇌전증 치료제가 여전히 좀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좀 가셔야 된다면 충분히 좀 업사이드한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상은 이제 그 봐야 되는데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PER보다는 매출액 대비도 좀 봐야 되는 거고 주가 순자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거래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사가 올해도 아마 적자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PER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사가 현재 지금 공모 가격이 39,000원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금 조달한 9천억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예사가 다 현재 자산에 일부 적자가 나면서 까먹어가지고 지금 자본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 올해 추정력으로 본다면 3천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천억 정도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동안 2, 3년 동안 6천억 정도 까먹었던 거죠. 근데 내년도부터 이게 좀 흑자하면 더 이상 뭐 자본은 까먹지는 않을 것 같은데 즉 예사가 자본 총계가 현재 지금 올해 연말 기준에서 2,800억인데 즉 예사의 가치는 2,800억짜리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7조 1,000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해 보면 주가 순자산 비율로 즉 자본 내 현재 자산 가치에 비해서 얼마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느냐 즉 25배 정도 2,50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비싸네요. 이미 내전증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 기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사가 지금 주당 순자산이 3,500원짜리거든요, 올해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앞당겨서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모멘텀 자체가 지금 다시 오랫동안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고생을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기에 약간 이제 완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좀 괜찮거든요. 또 약간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은 우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한 게 하나가 그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안페톨 이쪽은 지금 그 뇌전증 치료제에 비하면 당연히 매출 비중이 적지만 앞으로 그렇죠. 매력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커질 수 있나요? 근데 그 뇌전증 치료제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따 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하게 되면 이익률이 50% 60% 대박이거든요. 근데 SK 바이오팜의 그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현재로 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익률도 그렇게 높지 20% 정도 언저리 정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으면 매출액 대비 50% 이익이다 그러면 매출액이 조금만 성장해도 이익이 급증을 하는데 20% 정도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과거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셀트리온이 초기 단계에 영업 이익률이 50%였거든요. 지금 이제 경쟁 심해지면서 이익률이 한 30%대 정도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익률이 높으면 상당히 경쟁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머지 이제 유럽이라든가 캐나다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일본이나 중남미 같은 경우도 회사가 지금 진출해 있는데 이쪽은 이제 기술 이전 협력 파트너예요. 이건 더 맛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직접 판매라니까 이익이 좀 되지만은 기술 파트너한테는 기술 이전을 했고 기술 이전함에 따라 가지고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 이전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애들이 판매되면 그 애들이 가져가고 일정 수준 미리 로얄티를 먼저 받으니까 떨어져요 더. 그래서 이익률 자체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이 급성장한다 하더라도 예사 이익이 급증하지는 않는 구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은 SK 바이오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에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신약의 힘으로 해가지고 같은 이제 엑스코프리 얘기 좀 해주시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뉴스토마토에 이제 기재를 한번 했었는데 저는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연구도 좀 많이 했고 SK 바이오팜 측에서 그 전자공시의 공시도 상당히 했고요.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다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 박준현님 말씀하셨던 처방 건수가 정확하게 지금 41개월차 기준으로 22,985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약 50% 정도예요. 확실하게 경쟁사 약물에 대비해서 인기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유통망 구조에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미국 법인의 엑스코포리지정 그 판매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원가가 판매가 0원에 대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공격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SK라는 대기업이 뒤에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대 유통망을 확보해가는 구조에서 좀 앞서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짚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질문 좀 드릴 만한 게 이제 박주영 운용님께서는 사실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번 개인분들이 약간 이제 조금씩 뭔가 신호가 오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앞서서 뭐 얘기했지만 폐렴 얘기도 있고 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슬슬 이쪽으로 좀 돈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민감한 게 금리화하고 그다음에 R&D 투자입니다. 네. 근데 금리 최근에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금리 인상 국면이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R&D 연구 개발 쪽에 투자를 못 했겠죠. 네. 그래서 시적 자체도 안 좋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기술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연구 개발이 안 됐으니까 라이센스 아웃도 없었겠죠. 네.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21년도에 그 라이센스 아웃한 그 규모가 보니 기술 로열티가 14조 원이었더라고요. 작년도는 6조 원대로 줄어들었고요. 올해는 제가 9월 달까지 확인할 때 3조 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가 못 갔겠죠. 네.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차트 바이오 제약회사들의 주가 흐름과 금리와 비교해 보면 금리가 올라간 국면 쪽에서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까지 진행 국면이었던 거고요. 이제는 당장 아니지만 내년도 이제 뭐 빠르면 3월 달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반기 돼도 내릴 거는 거의 확실해진 것 같아요. 한데 이제 완화 국면이니까 네. 그 국면 쪽에서는 이제 모멘텀이 긍정적 모멘텀이 발생이 좀 하겠죠. 다만 투자가 저는 진행되는 시점 자체는 충분히 하반기 정도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유동성 부분 자체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요? 국내 같은 경우는. 다만 네. 이제 탄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선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서서히 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한다면 이제 바이오 종목도 제가 뭐 작년도부터 올해 특히 연초부터 바이오 종목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신 가져야 되는 것 자체는 어떤 쪽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셔야 되냐면 일단은 기술 이전이 가능한 회사, 기술력이 있는 회사.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자금 사정이 여전히 내년 상반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든가 버틸 수 있는 회사들. 왜냐하면 올해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그 바이오 제약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내지 하반기 때 그 증자라든가 전환사채라든가 증자를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내년도도 상반기 때도 충분히 또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 그런 기업들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제 대신 그런 쪽에서 자유로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렇게 대형주들 중심으로 되겠죠. 기술력 있는 회사들. 그런 또 종목들 경우는 이제부터는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약간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 SK 바이오팜은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일단은 SK 바이오팜은 이제 관건 자체가 앞서 이제 중국 시장인데 네. 관건 자체가 그게 이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중국 시장에 보니까 내전증 환자가 미국이 한 3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내전증이라는 것 자체가 중추 신경계에 잠깐 이상이 있어서 발작 증세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300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14만 명이고. 진짜 많구나.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보니까 내전증 환자 자체가 시장 규모로 따지면 거의 뭐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10조 원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10조 원 정도인가요? 10조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30조 원 정도 중국 시장 규모가. 근데 중국은 한방 쪽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내전증 자체를 한방으로 많이 치료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장 규모가 자체가 크다. 근데 중국 시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시장은 앞서겠다. 2020년도에 가장 먼저 4월 달에 진출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은 그 다음에 2021년도 11월 달에 진출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진출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2021년도 보니까 4월 달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합작사 설립을 통해 가지고 이그리스라는 합작법인을 통해 가지고 진출돼 있어요. 지분은 SK 바이오팜이 약 44% 정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거의 꽤 됐거든요. 근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는 2년, 3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 안 나온다는 자체는 뭐가 좀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부분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 달에 합작법인한테 진출해서 지금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미국 쪽에서는 앞서 이제 처방 건수들이 증가되고 올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품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건데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근데 앞서 있다고 좀 3, 4년 지났는데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기대치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게 나온다 하더라면 주가가 좀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 전까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가 순자산 비율 자체가 25배다.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회사들의 주가가 엄청 비쌉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 회사 같은 경우는 PER이 아니라 12배, 15배밖에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자기 자본율이 무려 100%가 넘습니다. 120%, 130%.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엄청 비싸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 적정한 가격 자체가 10만 8천 원 정도 좀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수급도 좀 좋고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10만 8천 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 최근에 보니까 8만 한 4, 5천 원도 좀 저점인 것 같거든요. 8만 5천 원 언저리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고 접근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증권사에서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낙폭과대라는 이유를 들어서 계속 내년에는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봐라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슈에 따른 테마성 움직임에 더해서 조금 더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지속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올해 계속 이제 강의를 할 때도 중견 제약 업체 위주로 좀 실적이 있는 기업들 내지는 이제 이중항체에서 기술 이전 부분 같은 경우는 ADC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알테오전도 제가 기고를 했고 올해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까지 2개 말고 없습니다. ADC 쪽이 강력한 쪽이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전 같은 거 바이오 시뮬러 지금 특허 만료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조사를 해보시고.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비율이 좀 낮은 기업들은 증자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들 루플라이마나 뭐 네. 하드리마 정도. 단지 이제 SK 바이오팜으로 좀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이요.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상당히 신약 개발에 대한 묻지 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안 되면 그만. 이런 인식은 분명히 기업에서 좀 가치 제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평가를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SK 바이오팜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SK 바이오팜을 좀 바라봤을 때 SK 바이오팜의 지금 점유율이 사측에서 제기하는 게 20%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그 평가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원래 기술 그 신약 기술 가치 평가라는 게 있는데 RMPV라고 합니다. 네. 총 요건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임라인, 두 번째가 R&D 비용, 그리고 성공 확률, 그 다음에 피크 세일즈, 그 다음에 세일즈 커브,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추정, 그 다음에 할인율 추정. 이걸로 이제 신약 기술 가치 평가를 해요. 근데 SK 바이오팜은 여기를 다 통과했죠. 왜냐하면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국내 신약 1호예요. 얘기가 완전 틀리고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사측에서 주장하는 이 승인 약물 같은 경우가 보통 60%에서 80%의 마진이 남는데 2025년도 추정으로 엑스코프리정에 관해서 사측에서 주장하는 거 51% 영업이익률이에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임상 그 3상 가 있는 게 레녹스 가스토 중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리스마 메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솔리암페톨도 마찬가지로 유럽과 미국에서 허가가 됐고요.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연결 매출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미국의 SK 라이프를 통한 판매 공급 계약이 벌써 1,100억 정도예요. 그만큼 청구 건수가 올라간다는 거고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원래 SK 바이오팜의 에스코프리정 특허 만료 기간이 2027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특허 만료가 끝나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출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비슷한 회사는 이제 핀펫이라는 UCB 회사가 있었어요. 네. 경쟁사 약물인데 우리나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보험 등재가 안 되면서 제네릭 제품에 밀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엑스코프리전 같은 경우는 내전증에서 유일하게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제네릭 제품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 특허 만료가 2032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업 마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 제품이 출시된다는 가정하에 2025년부터 매출이 생길 거라고 해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임상 3상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허가는 안 떨어졌어요. 네. 이그리스와 같이 합작법인 설립하고 있는데 2025년 가중하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주장하는 게 1조 클럽 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추정치를 계산해 봤거든요. 순이익이 만약에 1조 클럽 달성 시에 사측 주장대로 되면 3,3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주당 EPS라는 게 이제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당 EPS가 4,230원이 되는데 PER 30배를 적용하면 12만 6천 원 정도예요. 이게 이제 202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추정 주가예요. 네네. 그 증권사에서 내놓은 거는 중국 쪽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단지 이제 SK 바이오팜 예측대로 된다면 신약 특허도 본인들이 더 길게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통 마진 구조가 다 확립이 되면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갈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적인 임상 파이프라인과 중국 시장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우리 국내 신약 1호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없고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더 우호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님 더 가져가셔도 되겠네요. 가격 전략. 시청자님은 지금 내년 전반기까지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단기 전략으로 의견을 써왔고 일단 뭐 수급이 요새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수급 장세인데 투자 의견은 단기로도 보유를 좀 드렸고요. 올해는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봐요. 근데 주가가 이제 프리미엄 선반영 기간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해줄 것이냐, 어떤 해에 해줄 것이냐 보는데 저는 본격적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좀 반영을 해주면서 2025년은 대거 흑자로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로도 보유하시고 목표가는 올해 상단은 저는 11만 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그 전반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고 내년에 금리 인하로 가봐야 되기 때문에 11만 원을 드렸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지지받았던 하단 라인인 7만 4천 원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의 SK 바이오팜 이 뇌전증 치료제에서 뭔가 의견이 약간 이제 갈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박준현 운용께서는 이 뇌전증 치료제 무기는 있는데 이 무기의 화력이 아직은 좀 개화 중인 그런 뉘앙스가 있으셨습니다. 목표가 10만 8천 원, 손절가 8만 5천 원이고요. 김민준 전문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의 힘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관점이십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단기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7만 4천 원 제시합니다.